이것이 된다면, 자,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원래는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요 공로고 요게 이제 이렇게 공로 출입할 수 있는데 요렇게 돼 있다가 도로가 없어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리 다시 출입할 수 있는 거죠.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설사 기존 주의토지 통행권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판결 받았어요. 근데 판결 받고 난 이후에 이게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럼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안 해준다면. 또다시 할 수. 어차피 통행해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요게 판결 받았던 동로대인데 요렇게 또 도로가 생겼어요. 공로 그럼 출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 소멸돼 버립니다. 이 요건의 기준이죠. 이게 그래서 변경된 대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행권 소멸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A, B, C 그 내용입니다. D까지요. A, B, C, D 내용인데 C번과 관련해서는요. 그 C 토지가 이 토지가 국가 공용재산입니다. 여기서는 공유재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방자치는 공유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공용재산이죠.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이 있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재산이라고 봅시다. 공용재산인데 판례는 공유라고 했지만 실제 공용재산이겠죠. 이 땅이 국가 소유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든 그 유효화를 불문하고 공로에 출입하는 거니까 그 경우도 인정된다는 거죠. 요 두 가지가 법 종문에 나왔으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른 사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C번에 공용 재산 토지인데도 가능하고 B번은 현재 토지 이용은 아니라 B번 둘째 줄에요. 반드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와 상관없어요. 토지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B번에 둘째 줄에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도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르면 되지 장차 이용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차 이용 상황이 아니라 현재 토지 이용하고 있는가 여부는 상관없이 인정된다. 장차 이용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 표현도 알아두시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편리하다든지 산책은 안 되죠. 또 주의토지 통행권도 소멸된다고 해서 개설되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용하는데 사람의 범위는요. 인정된 사람의 범위는 그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필요한 위여지죠. 위여지. 주의토지 통행권을 요하는 토지 위여지의 소유자 등 그 땅을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A번의 둘째 줄을 보면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위여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점유자는 주장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신탁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토지 소유자니까. 불법 점유자가 안 됩니다. 특히 신탁자가 토지 개발 이용을 허가받았던 뭐든 상관없이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대외적으로.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A, B, C이고 D번은 참고로 보십시오. 그거는 아파트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중에 인정 안 됩니다만은 아파트를 통과해서 기존에 도로를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주민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가요.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아파트 통과하는 걸.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아버리니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당사자 아니라도 그 관리 주체라면 그 사람 상대로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그 사람 상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D번이요. 토지 소유자 이외의 제3자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사례에서는 인정 안 된 사람입니다. D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통행되면 인정되면 요건은요. 통행권의 범위 이제 내용이죠. 통행권의 내용이겠죠. 통행권의 범위겠죠. 범위. 요거는 통행할 수 있는데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현재의 토지용법입니다. 토지용법이면 되니까 현재 이용 여부는 불문한다고 그랬죠, 아까요? 현재 이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가? 현재 토지용법에만 의하면 된다 말. 토지용법에 의하면 된다. 이용은 불문한다 말이죠. 다만 장차 이용사항은 안 됩니다. 장차 이용사항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이건 안 된다 말이죠. 현재의 토지용법인데 다만 토지용법에 따르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이미 막혀져 있는 그 통행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뭐 돌담이 있다면 그걸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같으면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죠. 장래 이용 사항에서는 안 되지만 현재 토지용법에 맞도록 주택이면 주택의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 도로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다만 현재 이용 안 하더라도 토지용법에 맞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장차 이용 사항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제한이 있죠. 한계. 필요 최소한 범위여야 됩니다. 최소한 범위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필요 최소한 범위여야 된다 말이에요. 한계. 그러니까 건축법상 필요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건축법은 건축법이고 자기 도로에 통과할 필요한 만큼만 이용해야지 남의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건축법상 도로까지 확장해서 6m, 6m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단 말이죠. 자기 토지 용법에 맞도록만 하면 된다. 그것까지만 이용되고 또 필요하더라도 아파트의 주거 생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시험에 출제 정답이 될 가능성이 꼭 기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아까 단지 안으로 지나간다고 그랬죠. 단지 안으로 지나갈 때 이때에 막아버렸단 말이죠. 아파트 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 행복 주거권 침해한다 해서 주의토지통행 인정 안 했습니다. 돌아가라 이거 좀 돌아서. 그리고 요 사례도 원래 A동이 있고 B동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필필하니까 이렇게 담을 쳐버렸어요. 담. 요 출입구 만들고. 그러니까 지나가자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담 친구돼서 이 주민들 상대로 통행권을 요구했는데 인정 안 해줬습니다. 왜? 주의 통행권, 주거 생활 안정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해야 된다. 최소한 범위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니은의 AB 내용입니다. AB. 니은의 AB. 예? 니은의 AB 내용이다라는 거죠. 구체적 범위는 장래 건축은 안 되죠. 니은의 현재 토지용법에 따라 이용해야 되고 이것의 토지 이용 방법에 따른 자동차 등 도로를 만들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토지 용도상 자동차 필요하지만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 수 없으면 편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보면 되고 그 리얼처럼 통행하는 담장이 있으면 그것도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비용 부담은 누가 되느냐? 비용 부담 필요한 사람 돼야죠.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개설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내야 되고 유지 비용도 이 사람 내야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의무는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는 방해만 하면 됩니다. 소극적 인용 의무입니다. 방해만 하면 된다.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으면 되지. 통행권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배타적 점유권이 아닙니다. 통행하는 거니까. 만약에 통행권자가 그걸 배타적 점유하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그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배 청구해서 인도를 요구할. 통행만 해도 그렇지 그걸 점유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이 5번에 그 토지 소유자 의무 내용이고, 그리고 이러하더라도 뭐요? 보상은 해줘야죠. 보상. 자, 보상 의무는 있죠.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까 법조문에 나와 있죠. 원칙적으로 보상인데 경우에 따라서 보상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A가 있고 B 땅에서 요만큼 통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로 출발해서. 근데 A가 C한테 팔아요. 양도할 때 이 통행 부분은 값을 안 받았어요. C는 이 땅에 해당하는 만큼 무상으로 이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C가 B 보고 통행권 보상하라고 청구 못합니다. 제 매수할 당시에 그 부분은 매수 비용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죠. 그걸 합의했으니까 따라서 이 청구를 못한다. B. 또 A가 사실상 B한테 통행을 무상 통행 허락했다면 그것도 청구 못하겠죠.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그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5번까지 아까 절대적으로 이거 소극적 인용을 지지 점유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점유하면 인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 기준이고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느냐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장차 이용 상태는 안 된다. 다만 한계가 있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죠. 이것이. 그래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220조는요. 뭐 그렇게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요 내용입니다. 공로고 B가 이렇게 분할되면 저리 되죠. B시 공유토지에서 분할됐던 또는 B가 단독으로 있다 C한테 일부 양도했던 분할이든 공유물 분할이든 양도로서 이렇게 됐을 때는 첫 번째가 이렇게 통행할 수는 없다. 주의 통행권 이용을 할 수 없고 제3자의 토지는 이용할 수 없고 분할된 상황 안에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 물론 필요 최소한 범위고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설사 요 사람의 통행을 해서 통행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요구하면 이 부분에는 보상 의무 없습니다. 220조 첫 번째는 분할이든 또는 일부 양도로 갇힌 경우는 분할된 상환에 이용을 해야 되고 제3자의 토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보상 의무가 없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 보상 의무 없는 것이 특정 선계된 경우 적용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평소에 기본 강의했던 내용 그것만 보면 된다. 그것이 기억, 니은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깊이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자, 그 상임 강의는 217조, 218조를 보면 되고 이제 취득시효는 우리 245조 소유권 취득사유로서는 취득시효, 선의취득시험 안 나오니까요. 취득시효가 점유 취득시효가 대표적이죠. 시험에 매년 해만 나오는데 이것은 그 법에 의한 권리 취득이니까 법 들어야 된다. 근데 법 조문 245조 보면 20년간 소유여서로 평공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요. 이 법대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결국 판례를 통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도 전부 다 판례입니다. 내용이 시험이. 판례인데 그동안 기본 강의를 했으니까 기본적인 했던 거는 좀 빼고요. 자, 결국 점유 취득시효에
245조 1항 대상이 부동산이겠죠. 그러면 20년간 점유해야 되고 기산점 문제라든지 소유사 평공인하게 점유해야죠.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동산 대상 하나하고요, 점유, 나머지는 우리 기본 강의했던 거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기본서에 내용하고 그대로 옮긴데, 기본적인 내용과 좀 다른 부분만 이야기하면, 취득시효 객체에서 부동산인데, 자기 소유 부동산 되지만 니은이 있죠. 성명불상자도 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상관없어요. 부동산이면 되니까. 자기 부동산이든 타인의 부동산이든 부동산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특정할 수 있어야죠. 그 땅에 이 부분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는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하면 일부라도 분필지에서 일점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의 제일 마지막에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도 시효취득 인정되고, 디귿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적준에 특정할 수 있다면, 어차피 그 특정해서 분필 절차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얼에 간접 점유를 통해서 농지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거고, 니은 디귿 정도는 기억하시고,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제가 좀 많이 적었는데, 사적 거래 대상이 안 되니까,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용 폐지가 된 경우는 일반 재산이 됩니다. 옛날에 잡종 재산이었는데 지금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재산이 행정재산, 일반 재산 나눠져 있어요. 일반 재산이 옛날에 잡종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데 공용 재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 부동산 공용한 보존동산, 공공기업용 토지, 이런 것이 이제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대상이 안 되고 일반 재산은 됩니다. 잡종 재산이 일반 재산을 바뀌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재산이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 되고, 일반 재산이 되면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A번에 공용 폐지가 된 토지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B번은 이게 공용 폐지돼서 일반 재산이다라는 것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 땅의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C, D 이런 것은 여러분들 시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십사 하고 올려놨습니다. C, D, E 정도는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취득시효 현실적으로 이해할 때 이제 자기 땅이 취득시효 되는가 해서 참고로 보십사 하고 올려놓은 거니까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1번 같은 거는 둘째죠. 공용재산의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거는 공용재산을 봐야죠. 그런다든지. 3번에 공유수면은 빈지란 게 뭐냐면, 그 바닷물이 이제 빠져가지고 빈 땅 된 거 있죠. 그걸 빈지라고 그래요. 또는 간척해서 토지가 이제 그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이제 토지에 됐다. 그게 빈지라고 그래요. 빈지는 이제 무주의 부동산이라서 국가 소유입니다.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빈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주의를 하시고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재산이 학교재산 있죠. 학교재산. 예, 4차 학교의 기본재산은 그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다만 관할청 허가를 얻어야 되지만 그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해야죠. 이런 게 이제 점유부입니다. 점유한 자야 됩니다. 요 부분이 기본 강의에 강조를 안 했는데 요 부분이 좀 빠져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었습니다. 그러면 점유라는 것은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라고 볼 수 없죠. 객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타인의 부동산, 자기 땅을 자기 갖고 있으면 점유라고. 물론 소유 자기 부동산도 취득시의 대상이 되지만 상대방 쪽에서 예를 들면 자기 부동산이 취득소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그게 신탁자다 말이죠. 신탁자. 수탁자면 이전 등기는 한데 신탁자 점유하고 있잖아요. 실질은 자기 거죠. 자기 거지만 수탁자 지 거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부동산 된다는 건데, 요 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봐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을 이게 갑이 매도를 했다고 봅시다. 하여튼 매도했던 뭐 하던 정리했던. 근데 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 매수인이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이때부터 점유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된 이후부터 자기가 점유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점유하면 그건 점유라고 볼 수 없죠. 취득시의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아까 자기 부동산에도 취득시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 신탁자, 수탁자의 특수한 경우이고, 취득시에서 점유한 것은 자기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점유해야죠. 자기 물건 자기가 소유자로 점유하는데 그걸 취득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등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등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려면 결국 등기가 된 이후다 말이야. 이전 등기. 된 이후에 점유된 그때부터 20년 돼야 된다. 그것이 기억의 내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의 기초로서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비로소 취득시의 기초로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기산점은 소유권 변동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로부터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